이건 사업이다. 그러면 사업이다라고 하면 혹시 네. 백경정님은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을 거라고 보신다 이겁니까? 그 사업을 누가 했겠습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 그 가족이나 대리인이 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뒷배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갖고 들어와. 신체에 필로폰을 덕지덕지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지금 쓰지도 않아요. 쓰면 다 걸리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겁니다. 이것 별도의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겠는데요? 도대체 김건희하고 윤석열 이자들이 마약 쪽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덮어주고 이랬을까 이제 궁금했는데 두 가지로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직접적으로 마약 밀수하고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은순이가 평택에서 보세창고 관련해서 밀수하던 일을 봐주던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야, 그것 좀 덮어줘. 지난번에 임성근이 봐주듯이 이렇게 해서 된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건가 했는데 단순히 최은순이 건 봐준 사람 봐주려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들이 평택항에서 집사 역할을 하다가 인연이 돼서 금융노비를 했다. 그 가설은 이미 깨졌어요. 예, 그것은 그 가설은 이미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졌고 의미가 없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이건 사업이다. 이것은 국제 마약 조직 간에 연계돼 가지고 마약을 밀수를 해서 한국에 유통시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조직 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마약 몇 킬로만 손실되거나 분실돼도 조직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 몸이 떨릴 정도로 놀라워서 지금 그러면 사업이다라고 하면 혹시 백경정님은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을 거라고 보신다 이겁니까? 그 사업을 누가 했겠습니까? 우와. 아니,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일반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면 그래. 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그러겠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그 사건을 직접 수사하셨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그 뒤로 얼마나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셨겠어요. 그런 백경정님이 이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24년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 나가기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게 언론에 실리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 그 가족이나 대리인이 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입이 돼 있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지그들이 마약을 한 것보다도 일단 누구를 시켜서 마약하라고 우리가 뒷배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갖고 들어와. 다 막아줄 테니까 지금 그랬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환기 한번 시켜드릴게요. 신체에 필로폰을 이렇게 덕지덕지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지금 쓰지도 않아요. 이걸 쓰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로 취급을 받아요. 이렇게 유통시키는. 그 다음에 나무도마에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오는 걸 국민들이 보시고 신기해하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이 고전적인 수법을 쓰지 않아요. 쓰면 다 걸리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21명의 마약 조직원들이 과연 21명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영장을 받아도 청구가 안 되고 발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21명의 조직원들이 들락날거리면서 마약을 맺고
휴대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왔고 나무도마로 심지어 들어왔고 경찰청장이 윤석열 경찰청장이 후세인 경찰청장을 만나고 있던 그 순간에 필로폰 100kg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국내 반입을 시도하려고 실렸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피의자들이 검거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알려져가지고 그 실리는 화물을 바로 회수를 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제가 김찬수 서장한테 보고했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실렸다. 지금 이 알려져가지고 지금 이게 무산돼가지고 다시 회수했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마이클이라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조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바꾸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수사하는 보스를 바꾸라고 해서 제가 그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했더니 들어가가지고 한국 조만간 들어가서 자수할 테니까 마약 압수할 거 돌려줘라.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니까요. 그 정도였다니까. 근데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에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새 특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새 특검에 김건희 특검법에 16가지 항목이 있는데 16가지 중에 마약이 들어 있습니까? 마약이 들어 있긴 있는데 그 조병로 관련해서 조병로의 외압과 조병로의 구명 관련해서 그 아주 지엽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또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같으면 이것 별도의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겠는데요? 상설 특검도 지금 통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원을 보니까 검사 5명에 수사관 20명이더라고요. 이 정도 인원으로는 관세청 수사도 어렵다. 코끼리 뒷다리 정도는 그려낼 수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면 제가 이 세관연루 마약 사건은 내일 안에 버금간다. 근데 내일 안은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 사건은 국가기관들이 총연합해가지고 아주 꼼꼼히 켜켜이 묻어버렸던 그런 사건이라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내란 특검 정도의 인원이 구성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 현재 공무원 신분이니까 지금 되는 대로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에 검찰에다가 100번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걸 봐준 심우정이라는 자가 검찰총장에 있는데. 심우정이 지시해서 합수팀을 꾸린 거잖아요. 근데 그 합수팀의 그 검사장 밑에 바로 차장 검사가 중앙지검 강력부장 때 이 마약 사건을 덮었던 사람이에요. 마약 관리관이 지휘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대검찰청 앞으로 달려가게 된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말레이시아가 왜 말레이시아냐? 그리고 이제 또 윤건희가 직접 마약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김건희 오빠인가 동생인가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김진원 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뭐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뭐 살고 있고 뭐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김건희 오빠예요, 동생이에요? 동생입니다. 동생. 그리고 김건희 씨 오빠가 김진우 씨라는 사람인데 김진우 씨는 지금 남양주의 원요양원의 대표로 돼 있고 실제로 최은순 씨하고 김진우 씨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요새 거기도 좀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24년 9월 22일이에요. 김진우 씨의 심부름을 하던 젊은 친구가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김진우 씨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광진경찰서 강력팀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진우가? 네, 최은순, 김진우 만나고 오던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열린공감 TV라는 매체에서 잠복하다가 그것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듣고 그 열린공감 대표 정천수 대표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서 최은순, 김진우의 그
미행을 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 차를 쫓아가 봤다. 그게 오피러스라는 차인데 그 차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미행을 했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체포를 하더라. 근데 트렁크에서 마약이 나왔다. 그 이후에는 수사의 영역이라 우리가 취재로서는 접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열린공감 TV하고 인연이 돼서 이 실체를 함께 밝혀봅시다. 목숨을 걸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취재하고 협업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장관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생이 마약 사업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그러면 얼마나 보십니까? 말레이시아에 김진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윤석열과 김건희 씨를 키워냈던 키다리 아저씨가 있어요. 누구예요? 김충식이잖아요. 거기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네네. 여기가 말레이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곳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제가 수사한 게 아니고 열린공감 TV 매체 취재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동남아에 이 특별한 예산들이 엄청나게 지금 투입이 됐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흐름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뭐 취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좀 궁금한 거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이가 김건희랑 같이 용산에서 빠져나올 때 엄청난 양의 수돗물 사용이 논란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마약 얘기가 나와서 마약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물을 썼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많은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저는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수사의 범위를 확인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그런 무슨 거기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물 같은 거를 막 계속 틀면 마약은 없어집니까? 그 마약이 필로폰이 순도가 좋은 것들은 이 암모니아, 쾌쾌한 메스타암페타민 그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겨드랑이 냄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암내 나는 것 같은 거. 암내 같은 그런 냄새가 이렇게 맡아보면 납니다. 그걸 만약에 공장이었다, 거기에 마약을 보관하고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이게 필요했다. 뭐 그런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냄새 지우는데 상당한 양의 물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오케이. 너무 상상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란을 일으켰을 때 이른바 사살 명단 막 이런 게 돌았잖아요. 네. 그리고 체포에는 한동훈이 분명히 이제 들어있었고 나중에 사살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동훈을 체포하고 이를테면 사살 얘기까지 나온 것은 마약 관련해가지고 아까 대검 소검 나눴잖아요.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 앞에 이 마약 사건의 원천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제가 지구대에 쫓겨났지만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매체들과 협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3년 4월 달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바빠졌잖아요. 마약 수사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멀어졌죠. 윤석열, 김건희 씨와 점점 멀어졌고 예전에 김건희 씨와 카톡을 수백 번 주고받던 그런 사이가 이제 아니게 됐습니다. 백현웅 수사팀에서 9월 달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밝혔는데 한동훈은 나서지 않았어요.
이원석도 나서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지휘부와 관세청장 힘만으로 백혜룡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추후에 23년 10월 10일자로 한동훈과 이원석이 나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윤석열은 이때부터 검찰의 반란을 소검에 반란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을 활용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검찰 권력의 그 파워와 두려움을 잘 알죠. 근데 약점을 지고 있잖아요. 뭐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사건도 있었고 공천 개입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서로 이미 알려진 사안이었고 한동훈 소검에서 약점을 지고 있어서 두려웠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행을 착수하게 된 그 시점이 이 소검과 대검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부터 착수가 됐다. 그때부터 군인들과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먹었을 때 24년 9월쯤 됐을 때는 아예 충암고 라인으로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교체를 하고 각 사령관들을 핵심 멤버로 군인들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군인들 실무자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24년 뭐 8월 뭐 이때부터 민주당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상계엄 하려고 그런다, 내란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걸 한동훈과 국민의힘에서 몰랐겠냐고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두려워 이제 한동훈도 군인이 나서고 국정원을 이용하면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인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는 대통령을 해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용산에서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대통령이 설교하는 그런 사진도 등장을 하고 특히 서천 화재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한동훈이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걸 증명을 해야 했죠. 그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총선 과정이 되면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고 윤핵관들로 칭해지는 사람들로부터 축출을 당해서 권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불안했죠. 그때 창원지검에서 어떤 사건을 하고 있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9개월 동안인가 이렇게 고이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창원지검에서 조용히. 그게 어느 순간에 9월 달인가요? 24년 9월 달인가요? 불거져서 나왔습니다. 그게 전국을 뒤덮었고요. 지옥문이 열렸다는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등 뭐 윤석열 정권이 끝났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지만 지금 상계법은 어떻습니까? 명태균의 몸값만 명태균한테 마이크만 주고 스피커만 쥐어준 그런 꼴이죠. 실체는 지금 명태균이 얘기하지 않으면 밝히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왜 1시간 갖고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한동훈과 윤석열이 관계가 틀어진 게 이것이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자신과 김건희가 저지른 죄들이 세상에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 백혜룡 경정 아시죠? 네. 2시간 인터뷰를 했거든요. 사실 어제 기자회견도 있고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시간 마라톤 방송을 했는데
2시간 가지고도 부족해요. 근데 나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이건 놀랍고 두렵고 그랬는지 더 하자니 4시간씩 지켜보신 시청자님들도 좀 쉬셔야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모시기로 했는데 일단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이제 백혜룡 경정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세관과 짜고 그러니까 마약을 밀수를 하는데 그걸 세관이 눈 감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최병 사건 박정훈 대령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그 분위기예요. 잘했다 칭찬했는데 나중에 또 어딘가에서 야 그거 안 돼 경로야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못하게 되고 박정훈 대령 밀려나듯이 지금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팀장을 했던 사람을 지구대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본인이 그동안의 수사를 하면서 봤고 또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아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한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더라고요. 전혀 이게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윤석열 김건희가 어느 정도나 개입됐을 것이라고 보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사업이다. 예, 이것은 국제 마약 조직 간에 연계돼 가지고 마약을 밀수를 해서 한국에 유통시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조직 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경정님은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을까라고 보신다 이겁니까? 그 사업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좀 몸이 떨릴 정도로 놀라워서 지금 제가 24년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 나가기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게 언론에 실리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 그 가족이나 대리인이 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체에 필로폰을 덕지덕지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지금 쓰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나무 도마에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오는 건 국민들이 보시고 신기해하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이 고전적인 수법을 쓰지 않아요. 쓰면 다 걸리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21명의 마약 조직원들이 과연 21명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영장을 받아도 청구가 안 되고 발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21명의 조직원들이 들락날거리면서 마약을 맺고 휴대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왔고 나무도마로 심지어 들어왔고 필로폰 100kg가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국내 반입을 시도하려고 실렸다니까요. 백혜룡 경정은 인천 세관을 통해서 마약 들어오는 것을 적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세관이 봐주는 것을 딱 잡은 거죠. 그 통해서 들어왔던 마약이 보통 그 분량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증거 사진인데 약 20kg이 들어왔어요. 하나에 1.2kg입니다.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 한 번 투약하는 게 0.03g이에요. 그램. 그러면 1.2kg이면 쟤는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몇 명분입니까? 이게 원래요. 갑자기 떼돈 버는 거 그 주가 조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마약 사업은.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필로폰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느냐. 몸에 붙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마약 범죄자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나무 도마 이렇게 나무 도마 사이에 숨겨서 들어왔어요. 그 주방용품처럼 뭐 도마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숨겨가지고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이제 낡은 수법이라서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뭐냐? 세관 직원이 이 사람을 안내를 해줘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나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약 수사를 하면서 세관이 연루된 걸 알았어요. 야, 이놈들 세관이 돈 받아먹고 일자들 봐주는구나. 이런 정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백혜련 경정이 그걸 이제 딱 포착을 하고 수사를 해서 발표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 잘했다. 정말 우리 한 건 했네.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거 하면 안 되겠어. 왜? 여기서 도대체 이 자는 뭡니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자기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서울청의 생활안전부장인가 하는 뭔노? 조병로인가? 조병로가 뭐 이런 자들이 또 전화 와가지고 그건 뭐 그러면은 관세청하고 경찰하고 부딪히는 모양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미친놈 아닌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대로 벌어지는 걸 보니까 공항에는 원래 모든 기관이 다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검역이 있으니까 농림축산 그리고 또 방역이 있으니까 보건복지 다 나가 있죠. 근데 보건복지는 뭐 이제 밀수하고는 좀 상관이 없으니까 빠지고 거기에 보면 검찰, 경찰, 농림축산부, 국정원, 방첩사까지 나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눈을 감게 만드는 거예요. 공항의 모든 기관을 움직일 실력자 누구겠습니까? 그 뒤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딱 하는데 그 인천지검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심우정이었어요. 심우정. 수사를 안 해버려. 덮어버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게 김유정 의원님 저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머리가 막 빙빙빙 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그냥 어지간한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마약을 아무렇게나 들여오고 무사 통과하고 심지어 친절하게 VIP 모시듯이 안내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마약과의 전쟁을 부르짖었던 윤석열 정권에서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급일까? 최소 장관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실의 누군가 윤석열 부부 그쯤 돼야지 사실은 관세청장,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백혜련 경정은 충분히 이렇게 의심할 만한 개연성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충분히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이제 두 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영화 같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갑자기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걸 특별하게 주장을 했고 강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컨트롤 타워를 대검찰청에 세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우정은 인천 지검장을 했으니까 치는 라인이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추정입니다만 마약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쫄겠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과 보다 좀 덜하겠죠. 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독과점이 벌어지겠죠. 독과점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권력과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면 아주 편안하게 더 많은 마약을 마약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추정입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아주 아무 문제 없이 마약과의 전쟁하에서 마약을 통해서 유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백경정이라는 사람한테 턱하니 걸려서 문제가 생겼죠. 이게 이제 사단이 나면서부터 그 이후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소위 이제 이건 그 박정훈 대령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벌어진 건데 만약 앞단이 사실이라면 뒷단 문제야. 이제 예를 들면 외압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이걸 막은 게 문제입니다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검찰 권력과 관세청 나중에 경찰까지 동원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진짜 그야말로 거대한 예를 들면 카르텔이
존재했다라고 지금 백혜련 경장은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개 정도 벌어지고 있는 특검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상이 이해가 안 안 되는 되죠.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건 또 다른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실체를 밝혀야겠죠. 아직까지는 저희들의 추정이기 때문에 저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감 정도를 뛰어넘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정도의. 어제 백혜령 경정하고 2시간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 백경정의 어떤 결의 그런 걸 느끼기는 했어요. 이건 그리고 이제 막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사건인데 왜 언론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주목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묻어났는데 박영식 앵커님 요즘 이제 평택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중식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백경정도 맨 처음에는 이거 왜 이렇게 못하게 하고 막지?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최은순이가 평택을 통해서 보세 이렇게 뭘 수입하고 이런 일들을 했대요. 그 과정에서 봐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영화도 보면 나오듯이 옛날 최민식이 나온 거 뭐지? 범죄와의 전쟁? 네, 그때도 거기 보면 세관이죠. 찔러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하 이번에 그러면 마약 가져온 놈들이 그때 뭐 봐준 사람하고 관련이 돼 있거나 최은순하고 저기 하니까 좀 봐주라고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본인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밀려나고 또 그 뒤로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고 그랬겠어요. 수사하면서도 개인적으로도 말레이시아를 한번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건 단순히 뭐 최은순 관련된 놈 봐주려고 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기관이 다 장악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아까도 뭐 그 백혜령 경정께서 방송하신 내용을 보건대 뭐 방첩사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다 동원되지 않았겠느냐. 검, 경, 국가기관 모든 기관들이 이 사건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 그 윗선은 그럼 누구겠느냐라고 한 게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 아니겠어요? 그 근거라는 게 사실 주장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용산에서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증언을 그 진술을 직접 본인이 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브리핑을 무마하려고 한다라든지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백혜령 경정의 윗선에서 그런 증언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까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박정훈 대령 사건과는 뭐가 유사하냐면 일단 두 사람 다 내부 고발자가 된 거예요. 두 사람 다 수사 책임자인데 내부 고발자가 된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실이나 그 상부의 지휘, 개입, 의혹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브리핑을 무마하게 만드는 그 시도조차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브리핑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백혜령 경정의 브리핑도 마찬가지로 못하게 됐고요. 그 폭로 이후에 결국 내부 고발자들이 폭로하고 나서 어떤 불이익을 겪었냐라는 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박정훈 대령도 좌천당하고 백혜령 경정도 좌천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기관이나 세관 직원만 연루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내지는 그 휘하에 있는 친윤 검사들, 친윤 기관장들이 모두 다 동원돼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 이 사건만 있었겠느냐라는 의심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죠. 신디 올리님 넷플릭스 시리즈 한 100개도 만들 수 있을 듯요.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런 느낌이. 살사리꽃님 할리우드 영화 소재네요. 부산이대이님 앵커님 너무 흥미진진하게 하지 마세요. 벌써 2만이 넘었는데 좋아요 안 누릅니다. 예. 앵커님 좋아요 이게요. 누르시면 지금 보세요. 드라마에서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굿보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굿보이? 굿보이. 아 굿보이. 굿보이. 예. 근데 여기에 박보검이 주인공인데 예. 인성실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관세 공무원이 이 예를 들어 마약을 갖다가 일수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일망타진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서장 그다음에 관세 공무원들이 다 이 뒤를 봐주고 경찰을 거의 폭력적으로 예를 들면
공격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건 거의 국보랑 비슷하다. 그건 하나의 도시지만 이건 대통령을, 그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대통령 부인과 모든 공권력이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현실의 그러니까 영화를 더 능가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 백혜령 경쟁 세관 연루 마약 사건 좀 들어보셨죠? 예. 근데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그런 정도 뭐 이게 연루되고 이걸 봐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백혜령 경쟁 말을 들어보면 이건 윤석열, 김건희가 완전히 탑에서 딱 모든 기관을 다 조절해가지고 조율하고 입을 막고 해서 했다. 이런 확언이에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적발된 게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몸에 필로폰을 덕지덕지 붙이고 이제 들어오다가 걸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양도 어마어마하던데 그걸 몸에 이렇게 덕지덕지 물론 옷 안에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붙여갖고 그 정도 많은 양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옷 밖에 머플러처럼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범행 방법이에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밀수를 했다는 그 필로폰의 양이 좀 제각각이던데,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은 훨씬 많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약은 통상 이제 그 마약 사범들이 쓰는 은어입니다만 짝대기 단위로 예.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어제 주사기에 뭐 짝짝이 넣어서. 나오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한 짝대기에 얼마 이렇게 짝대기 단위로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 짝대기가 보통은 0.7g 정도 들어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여튼 아니 뭐 어제도 일부 얘기를 하셨는데 네. 1회 투약이 0.03g이라고 거기가 하더라고요.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필로폰 초보자들이 쓰는 1회 투약량이 0.03g이에요. 아 그러다가 점차 늘어나는. 점점 늘어나죠. 양이 아. 이제 그 중독이 점점 심해질수록 양이 늘어나요. 한 번에 투약하는 양이 그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0.03부터가 시작이에요. 아 김영남 의원님도 마약 수사를 하셨었군요. 아니 뭐 조금 했죠. 예. 제가 뭐 그거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약 수사를 해본 적은 있죠. 그러니까 0.03부터 시작해서 중독이 점점 될수록 0.05, 0.07 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지금 뭐 130kg을 들여왔다, 뭐 아니다 300kg을 들여왔다 뭐 이랬는데 그 소매가로 보통 그 조금 거기도 가격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면 그냥 1kg은 한 5억 정도로 계산하면 돼요. 1kg에 5억. 예. 예. 그러면 비싸지 않은 가격이에요. 예. 그러면, 공정가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제 마약을 왜 그렇게들 목숨을 걸고 하느냐. 예. 가장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는 주가 조작보다 마약 밀수가 훨씬 그러니까 높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일단 이런 논리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윤석열, 김건희가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김건희 돈이 되는 거라면 어떤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뭐 마약 아니라 뭐든지 안 하겠느냐. 나라가 망하든 국민들이 죽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사를 보니까 총 74kg. 예. 네, 시가 2,200억 원.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다라고 그때 나와 있어요. 근데 아, 많이 올랐나 보다. 이렇게 요새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 옛날보다 많이 예. 올랐나 보다. 그쵸,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지금 백경정 얘기하는 건 300kg이잖아요. 74kg이 그때도 보면 역대 두 번째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300kg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말아먹으라고 작정을 한 거죠.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판매된다는 얘기잖아요. 판매가 안 되면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74kg도 246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0kg이면 제가 볼 때 거의 4배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두테르테 같은 사람은 마약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마약 그 관련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마약을 잡겠다고 그 나라가 마약으로 망해가니까. 그런데 마약을 밀수를 하는 일에 최고 권력자가 개입을 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